네,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사실상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대로만 안착된다면 주 5일 근무제에 못지않은 생활의 대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혼란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기자가 이제 오늘 출퇴근 모습 전달도 해드렸는데 그렇죠. 네.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당초 우려했던 시행착오나 혼란은 없는 것 같고요. 2004년에 주 5일 근무제 시행할 때도 굉장한 그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견들을 했습니다만 별로 그런 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다만 정부가 이 정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기대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인력 소요가 줄어들게 되면 또 사람을 많이 뽑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그걸 통해서 화이트 칼라들의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삶의 질의 변화 정도가 약간 체감이 될 것이고 일자리를 당장 더 늘린다거나 혹은 뭐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걸 직장인들이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점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 회식이나 야근이 줄면 주변의 상권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피스타운에서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드타운 쪽으로 소비 문화가 이전을 할 테니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근데 뭐 이미 자영업의 정체 내지는 퇴행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가계부채로 인한 소득 감소와 일자리 정체 또 이로 인한 소비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져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정도의 그런 큰 충격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약간의 상권별로 득실은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뭐 엄청난 자영업에 충격을 주는 형태의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반면에 또 긍정적인 것도 있는 게요. 뭐 우리 그동안 회식하면 뭐 부어라 마셔라 이런 문화가 있는데 네. 좀 이런 문화가 건전하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더라고요. 뭐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그런 회식 문화라는 것들이 기업 문화라는 게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영향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상권별로 소비의 중심지가 이동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오피스타운에서 배드타운 쪽으로 이동하는 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 소비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이 그걸 이제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소득이 많이 줄고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큰 내구재를 사는 형태의 소비, 이걸 이제 소유적 소비라고 합니다만 내 차 사고 뭐 이런 소비 대신 이제는 경험적 소비라는 걸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월별 어떤 겁니까? 추세하고도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여행, 관광, 뭐 맛집 투어 이런 식의 이제 경험하는 소비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만 이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워라벨이라고 얘기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자면 이제 여행, 관광이라든가 문화상품 같은 경험적인 소비가 좀 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직장인들 입장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이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총 수입이 총소득이 줄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 결과들 보면 한 10개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에서는 실질적인 소득 이전이 좀 줄 것 같다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직장인들로서는 뭐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죠, 소비 관리에. 앞서 오피스 상권은 좀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일찍 퇴근을 하다 보니까 주거지 주변의 상권은 또 살아날 거다 이런 기대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배드타운 중심으로 상권이 조금 이전할 거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유흥주점이 몰락하는 거죠. 시쳇말로 술집은 몰락하고 근데 식당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외식 습관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인 가구, 뭐 4인 가구, 나홀로 가구도 늘면서 이 경우는 직접 해먹는 것보다 그냥 사 먹는 게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나라처럼 이 식당은 점차 이제 늘 수밖에 없는데 유흥주점은 이제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업종별 변화도 근로시간 단축 혹은 말을 바꾸면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추세에서 자영업자들이 유의하셔야 할 대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 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서 앞서 저희가 대기업 근로자들의 표정을 좀 전해드렸는데 네. 좀 워라밸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중소기업은 좀 표정이 달랐다고 하네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게요. 대기업들은 이름과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 이미 이제 이걸 준비해 왔던 거죠.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근로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이른바 유연 근무제라는 걸 이제 이미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행된 게 300인 이상 사업자이니까 뭐 여기를 두고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가 당분간은 극심하겠죠. 다른 데를 어떻게 하는지 혹은 유예 기간 동안 처벌 유예 기간 동안 정말 처벌을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다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 혹은 고용주 입장에서 이 노동계와 개별 피고용인들과 합의를 해야 될 일이 전에 비해서 많아졌다. 예를 들어서 출장은 몇 시간으로 인정할 것이며 외근은 어디까지 근로시간으로 봐야 될 거냐 등등을 각 개별 사업장별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마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중견기업으로서는 어려움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제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기까지 조금 준비 시간이 그렇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데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요. 이제 기업하고 정부를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단축하자는 얘기는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고도의 생산성, 집중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화이트 칼라 생산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오랜 이제 기업 문화이자 노동 관행입니다. 오래 회사에 머무르면서 회사를 제2의 집, 아니 거꾸로 집이 제2의 회사가 되는 형태로까지 발전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인지 근무인지 뭐 여간지 경계가 모호한 상황으로 오랫동안 지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을 높여서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는 방식이 익숙치가 않은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업들로서는 이게 핵심인데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 보면 이렇게 모바일 메시징, 특정 브랜드를 댈 수는 없으니까 모바일 메시징을 하면서 휴가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본업으로 돌아오는데 최근에 조사들을 보면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경과 시간이 한 26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본업으로 바로 돌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즐거운 휴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근무 시간에 철저하게 근무에 몰두하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기업의 숙제 가운데 가장 큰 건데요. 대기업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아예 지금 신경도 못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장기적인 과제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쪼개기, 꼼수 등을 비판하면서 이 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해달라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요. 어떤 그 가야 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고 꼼수도 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늘 이런 제도가 나오면 주 5일 근무제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꼼수들을 쓰죠. 근데 대표적인 어떤 꼼수가? 예를 들어서 이 근무 시간 인정 자체를 안 해주겠죠, 별로. 예를 들어서 보통 출장을 간다, 외근을 간다 했을 때 이걸 몇 시간으로 칠 거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모호한 부분에 내에서.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수들을 이제 많이 쓸 텐데 이거는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좀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나눈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인력 소요가 더 늘게 될 테고 아낀 인건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더 추가로 고용해야 되거든요. 정부 여당에서는 한 19만 개 정도의 일자리 추가 고용을 기대하고 있던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이건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더 늘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보통 일자리를 늘릴 때는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라든가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지. 꼭 이런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늘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거의 무슨 숫자 덧셈 뺄셈 하듯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들의 심리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을 어떻게 다독거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정부의 숙제로 남은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부 뭐 IT나 건설, 뭐 중견 기업계에서는요 탄력 근무제 확대, 파견 근로제 허용 이런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 여당하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살짝 엇갈리기도 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영계 측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 그걸 수용해 주려는 의지가 강한데 반해서 주무부처에서는 이제 반대했던 양상을 띄었는데요. 특히 이제 탄력 근무제 같은 게 이제 이슈가 되겠죠. 왜냐하면 중견기업 이하에서는 일감이라는 게 그렇게 늘 항시적이지가 않거든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이제 수요 예측을 하고 경기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을 정하고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면 됩니다만은 언제는 일감이 확 몰려오다가 언제는 또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게 경영계 굉장한 고민거리거든요. 주 단위로 이렇게 다 끊어버리면 일감 없을 때는 오히려 놀아야 되고 일감이 너무 많아서 넘칠 때는 막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탄력 근무제고 파견 근로자 허용 문제는 사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차원에서 계속해서 건의해 왔던 건데요. 이 부분은 상당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이건 사회적으로 좀 고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탄력 근무제의 경우는 이제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을 해 주셨기도 했지만 이 어디까지를 근무 시간으로 볼 것인가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아직 많잖아요. 그래서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송도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엄청난 소송 대란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직장인 입장에서 소송 걸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고용주 혹은 회사를 상대로 뭐 소송 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확정적인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잡담하는 시간, 이걸 대기 시간이라고 우리가 총칭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출장의 경우는 대개 이제 국내에 출장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이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제 회사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주말 골프 접대 혹은 저녁 거래처와의 술자리 약속 이런 것들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회사 혹은 상관이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일은 관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전처럼 알아주겠지 하지 마시고 다 보고를 하고 오케이를 받은 다음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탄력 근로자 앞에서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근무제 관련해서 추가적인 입법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 길로 들어선 건 분명한다. 주 40시간 근로라는 미국의 어떤 체제로 가는 건 분명하다. 방향은 정해졌다. 그 과정에서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생각보다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3가지 목표가 있다 그랬는데 2가지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 나누기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생산성 향상 기업의 숙제인데 당장 체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고민을 좀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기업들 인건비 부담을 조금 줄여주게 되면 혹은 인력 소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게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기업들이 사람들을 더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 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규제가 만사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모바일 메시징 한다고 근무 시간에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는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요. 뭐 휴대폰 못 보게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일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시간만큼은 핵심적으로 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여건들을 기업들은 조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